안녕하세요. 커뮤니티 주도 개발, 커뮤니티 드리븐 데벨롭먼트라는 주제로 제가 요새 페이스북에서 별명이 최고의 약팔이 개발자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커뮤니티에 대해서 약을 조금 팔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훈고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여러분 하이텔 아세요? 하이텔? ATDT 014111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은 아재 인증 오지고 네. 네. 와이프가 절대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비밀입니다. 아무튼 하이텔에서 돌아다니다가 제가 게임 소스를 발견했어요. 중학교 2학년이 컴퓨터 아무것도 모르는데 게임 소스를 막 어떻게 돌려보려고 하다가 C를 만지게 됐고 개발자를 하게 됐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그냥 게임이나 할 걸. 네, 여러 가지 이력을 거쳐서 현재는 오픈소스 개발자를 하고 있고요. 저는 자바스크립트 개발자 포럼을 운영하고 있고 리액트 코리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발표는 리액트와 1도 관련이 없어요. 저 리액트를 바라고 오신 분은 진겸님 발표가 슬라이드 90장으로 리액트 아키텍처를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꼭 끝까지 계시다가 진겸님 발표를 들어주시면 리액트에 대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저는 페이스북 디벨로퍼 리더 서울 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진짜 발표를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왜 개발자가 되셨습니까?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히 AT&T 01411 하다가 개발자가 되었어요. 컴퓨터가 좋아서 개발자가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군대 가기 싫어서 병특 열심히 하려고 개발자 되신 분도 있죠. 병특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역시 여기도 한 분 계시군요. 개발이 재밌어서 개발자가 되신 분도 있고 개발자가 의외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미국에서 50대 부자 중에 30 몇 명은 개발자라고 하잖아요. 주커버그 같은. 그리고 수능 점수 맞춰서 제가 대학교 강의를 가보면 수능 점수 맞춰서 쓰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조용히 수능 점수 맞춰서 쓰신 분들은 손을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사실 저는 개발자를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과거형이죠. 왜 개발자를 그만두었냐면요. 병역 특례를 3년을 하면서 제가 정말 악독한 업체에서 굴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손목 터널 증후군이 다 나가가지고 지금도 양쪽 손목을 꺾으면 계속 똑똑똑똑 소리가 나요. 미리미리 터널 증후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막 잇몸도 다 무너지고 20대 초반인데 갑상선 항진증에 걸렸어요. 이런 병이 있다는 것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번아웃 돼 버려가지고 개발자를 그만뒀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를 그만두고 무엇을 했냐면요. 배운 게 ERP라는 학문이어서 코스피 상장사에서 ITSM을 했어요. 이거 서비스 매니지먼트라고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ERP, MRP, CRM, SCM, 비즈니스용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이죠. 근데 가서 보니까 외산 솔루션이어서 한 반 정도는 비주얼 스튜디오 비주얼 베이직 6.0 2010년 9년 이때인데 비주얼 베이직 6.0으로 돼 있는 커스터마이징 돼 있는 코드가 절반에 달하는 ERP였어요. 그래서 그런 ERP를 막 반 정도는 개발하고 낮에는 계속 전화를 받고요. IT 서비스 매니지먼트의 대부분의 잡은 전화를 받는 겁니다. 고객과 직접 전화를 받고 고객은 회사에 있는 분들이죠. 다 높으신 분들. 전화를 받고 반은 밤에 야근하면서 개발을 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프랜차이즈 회사에 가서 비즈니스 모델링을 했어요. IT 기획도 하고 비즈니스 모델링도 하고 소위 말하는 갑사 PM이라는 위치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SI 회사 다니신 분들 있잖아요. SI 회사에 발주 넣고 그거 감독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계속 개발에 대한 갈구가 있었습니다. 개발자보다 제가 더 잘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다시 개발자가 되었냐면 우연한 기회에 한국 타이타늄 사용자 모임에 이종훈님을 만났습니다. 이종훈님과 가슴이 울컥해질라 그래. 저 개발자 때려쳤다 개발자 돌아온 얘기 하려니까 이종훈님과 타이데브 멤버들의 권유에 의해서 개발자가 다시 됐습니다. 이종훈님은 저의 멘토고요. 요마이베이비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계시는 인디 개발자고 이분이 다음 출신이시고 카이스트 나온 석학 제가 좋아하는 천재형 개발자고요. 프로필에 기기라고 써 있잖아요. 저는 기기나 너드 종류는 아니어서 부럽고요. 이분이 처음에 타이타임 사용자 모임 운영자를 하셨는데 모바일 앱을 만들어야 돼서 제가 IT 회사 기획 회사에 있으면서 모바일 앱을 만들어야 돼가지고 아웃소싱을 하려고 막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찾아다니다가 이분이 강의하시는 거를 가서 들었어요. 그러고
딱 보자마자 너무 천재적인 아우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눈에 반했죠. 그리고 사실은 이분을 회사로 스카우트하려고 막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얘기를 참 하다 보니까 이종훈님이 저한테 왜 개발을 안 하시냐고 저한테 천상 개발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듣고서 기쁘면서도 반신반의했어요. 저는 개발들을 때려쳤으니까 진짜 제가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너무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타이타늄을 공부하러 간 거였으니까 한국 타이타늄 사용자 모임에 발을 들였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는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크로스 플랫폼 개발 방법이 유행이잖아요. 그 전 유행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이슈가 되진 않았었는데 타이타늄은 자바스크립트로 네이티브 모바일 앱을 만드는 프레임워크거든요. 리액트 네이티브보다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 장점은 안정적인 거고요. 얘는 10년 넘게 개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 아주 작은 건데 윈도우즈 폰도 적용합니다. 윈도우즈 폰 아무도 안 쓰는데 의미가 없죠. 2014년에 처음으로 커뮤니티 주도 개발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거를 하게 됐어요. 그 타이데브 KR에서 무브먼트라는 프로젝트를 하자고 손병대님이 스마트 스터디단 남의 회사를 막 까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손병대님이 무브먼트라는 프로젝트를 하자고 사람들을 모으셨어요. 손병대, 이승철, 이가변, 강불, 신대현, 이종훈 저까지 해서 이 아이디어는 개발자가 자기가 일하는 시간, 실제 회의나 전화 받고 이런 시간 말고 진짜로 개발하는 시간이 얼마만큼 되는가에 대한 시간을 측정하자는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4년에 GitHub도 처음 써봤습니다. 처음 써본 GitHub이고 처음 해보는 진짜 협업 개발이었어요. 아무런 커머셜한 내용 없이 개발자의 그 시간을 기록하자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남자들 여러 명이 모여서 개발을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슈였는데 기록을 남기는 방법은 항상 까먹게 됩니다. 뭔가 쉽게 일하고 있음과 일하고 있지 않음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 경험이 너무 놀라웠어요. 여러분은 일상적으로 누리시는 이 경험이 저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맛본 개발의 즐거움. 진짜 개발하고 싶더라고요. 그 순간에 개발이 너무 하고 싶은 좋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막 하면서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뭐든지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원론적인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고 발을 들인 김에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는 좋은 분과 함께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모바일 개발자도 그만둔 상황이었고 그 모바일 앱에 대해서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교육을 조금 받은 정도에서 시작하게 됐어요. 하지만 타이타늄 사용자 모임이 있으니까 나는 스타트업을 만들어서도 모바일 앱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타이타늄 사용자 모임을 제가 거의 도배를 하게 됩니다. 질문 올리고 알아낸 거 막 설명하고 내용이 보면은 이게 제 프로필인데 계속 도배가 돼 있어요. 이 페이지가 끝도 없이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그러고 결과적으로 2년 동안 작은 스타트업의 CTO로 개발자로 컴백했고요. 이 커뮤니티의 도움으로 커뮤니티 주도 개발로 즐겁게 개발했습니다. 2년간 메신저 1개 제품과 SNS 1개 제품을 내고 투자도 조금 받았는데요. 물론 대박 나진 않았어요. 대박 났으면 여기 없겠죠. 이 일을 이렇게 커뮤니티 주도 개발을 하면서 지금은 뭐 발표 일주일에 3번 하는 경우도 있는데 2015년 5월 7일에 처음 타이타늄 사용자 모임에서 발표를 했어요. 정말 떨리더라고요. 주제가 자바 스프링과 타이타늄을 이용한 크로스 플랫폼 개발 경험 공유라는 거였고 슬라이드 쉐어에 있는데 개발자로서는 처음 대중 앞에 서서 발표를 하게 됐어요.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발표하는 게 되게 즐겁고 그 뒤로도 꾸준히 계속 커뮤니티를 통해서 커뮤니티 주도적 개발을 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영감을 얻고 커뮤니티에서 지식을 얻고 여러분 여기 데브시 서울에 모이신 것처럼 그 개발의 어려움을 위로받고 커뮤니티에서 필요한 것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가 만든 것들을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고 또 자리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데브시 서울도 매달 이렇게 그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미드업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발표를 하면서 지식이 많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픈 소스에도 발을 들이게 됐어요. 제가 그 공개 소프트 개발자 랩에서 글로벌 오픈 프론티어 3기로 그 선정이 됐는데 전문 분야가 한국 타이타늄 사용자 모임이에요. 분야가 커뮤니티입니다. 전문 분야는 커뮤니티.
커뮤니티 주도 개발하다 보니까 오픈소스 개발자가 됐어요. 저는 여러분의 세금으로 오픈소스하는 야생 개발자입니다. 여러분이 소득세 내주신 것이 제 통장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글로벌 프로젝트의 커미터가 될 때까지 꾸준히 오픈소스와 커뮤니티 주도 개발을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액트 코리아와도 인연이 되게 됐습니다. 리액트 코리아는 2014년 5월에 생긴 페이스북 그룹이고 제가 2015년 4월에 관리자가 됐거든요. 리액트의 내용은 다 아시죠? 페이스북이 만든 UI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그러던 어느 날 일이 생깁니다. 2017년 6월 리액트 코리아는 슬랙을 사용하는데 거기 퍼블릭 채널에 유상엽 님이 이런 걸 올리세요. 페이스북 디벨롭 서클 홈을 올리면서 이런 게 생겼는데 아직 서울은 없답니다. 유상엽 님이 리더로 지원하면 도시 서클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의 이름을 빡 찍어서 저격하셨어요. 너 해. 그래서 제가 뭐 이름 찍혔는데 안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지원을 했다가 정말로 디벨로퍼 서클 서울 지역 리더가 됐습니다. 이제는 커뮤니티 주도 개발이 아니고 저의 인생도 커뮤니티가 주도하고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개발자 포럼을 거쳐서 리액트 코리아 그리고 데브시 서울까지 하고 있어요.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리고 올해 최고 백미의 커뮤니티 주도 개발 경험을 겪었는데요. 덤블도어봇이라는 그 코스랩에서 하는 컨트리뷰턴에 제가 참가하게 됐는데 이 프로젝트 자체는 커뮤니티의 공헌도를 축적하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프로젝트였거든요. 밑에 팀원 이름들이 있고요. 여기 팀원 분들 중에서 멘토를 저와 함께 해주신 장기영 님도 이 자리에 와 계신데 이 커뮤니티 주도 개발 덤블도어봇은 커뮤니티용 게이미피케이션 오픈소스 챗봇을 개발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슬랙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슬랙은 무료 플랜일 경우 메시지가 10,000건까지밖에 보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 답변을 해주신 분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참여와 그 공헌을 축적해서 랭킹으로 보여주고 뭐 이렇게 좋아요가 눌리면 포인트를 덤블도어가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개발자 자존심이 있는데 누가 나한테 포인트를 주고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덤블도어님이 포인트를 주시는 이런 아이디어로 챗봇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되게 뉴비 개발자들만 팀원으로 받아서 이렇게 열심히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하고 오프라인에서도 하고 그래서 그 뉴비 개발자들이 기여를 많이 해줬고요. 제가 하다 보니까 3번째밖에 안 되는 많이 기여를 다른 분들이 해주셔서 컨트리뷰턴에서 상도 받았어요. 그 개발자로서 어디선가 상을 받은 건 저는 이게 처음 경험이었거든요. 저도 처음이었고 여기에 참가한 주니어들도 처음이었죠. 커뮤니티 주도 개발을 전파하는 것에 성공했다라고 자평해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상금이 100만 원인데 끝나고 나서 소고기를 먹었어요. 제가 착각한 게 있죠. 20대 친구들은 소고기를 많이 먹는다는 것. 그래서 이 친구들이 소고기를 먹었는데 한 60만 원 나왔더라고요. 반밖에 참여 안 했는데. 저는 앞으로도 커뮤니티 주도 개발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계속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함께 하셨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어요. 데브시 서울과 함께 하시면 분명히 재밌을 거예요. 진짜 재밌을 겁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제가 오늘 충분히 약을 팔았다면 데브시 서울의 인사이트 그래프가 좋아지겠죠? 네, 감사합니다.